일반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좋은 소식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드리려고 이 리딩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장애물이나 여러분들에게 주의할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리딩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볼 거는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운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나쁜 운을 만드는 행동은 무엇인지, 이렇게 나눠서 먼저 살펴볼게요. 펜타클 여왕과 컵 시종이 등장했습니다. 자, 먼저 펜타클 여왕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 금전, 가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인물이에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통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가치로운 것들을 잘 다루고요. 응당 써야 할 곳에 쓰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에 나의 것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도량이 먼저 좀 깊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왕이잖아요. 여성적이고 수용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나만 생각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또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어떻게 써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나의 환경이 잘 갖추어질 수 있는지, 나의 자원을 베푸면서 나의 입지를 높이는 것에 써주셔야 돼요. 나중에 보답받을 것을 염두하면서 베풀고 투자하는 것이 나의 운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겠다. 연예인들 보면 기부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을 함으로써 인지도도 올라가고 인정도 받고 나의 평판이 좋아져요. 이런 것처럼 나중에 돌아올 걸 알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정말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컵 시종이죠. 컵 시종은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의미해요. 어린아이는 굉장히 순수해서 이 새로운 자극도 잘 느끼지만 대체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거나 실행할 수 있어요. 난 재능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대충 즐기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 아닐까? 나 이런 부분은 하기 싫은데 이런 건 안 하고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가는 것보다 하고 싶지 않는 것을 감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이 변덕스러워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살펴볼게요. 오,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행동해야 운이 따릅니다. 라고 말했던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모습은 펜타클 7번. 펜타클 7번은 상황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카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상황을 검토하면서 더 이로운 점을 찾아내는 시기예요. 더 나은 방법과 해결책은 없는지, 나에게 더 나은 방향은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나에게 가치로운 것을 발견해내려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계산, 현실적인 고려, 현실적인 방향을 찾아보고 있다. 의식 수준에서도 펜타클 여왕이 한 번 더 나와줬습니다. 나의 운을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 맞죠? 이렇게 해야 운이 따라와요. 에서도 펜타클 여왕.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것도 펜타클 여왕입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것을 가치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어디에 지속적인 노력을 두고 투자해야 할까?
지금을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까? 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식으로 현재를 넓히기보다는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현실적인 고민까지 하고 있죠. 주의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실적인 고려를 하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과정과 흐름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은 곧 선택과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고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비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이것은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또 나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단호하지만 성숙하게 지금의 문제들을 잘 정리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끊어내는 중이죠. 지금은 아프더라도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더라도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선택과 결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결과입니다. 자, 교황 카드가 등장했어요. 교황은 공공의 이익을 따르거나 괜찮은 선에서 타협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발전, 전통을 유지하는 것, 또 한쪽 편만 들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결과는요, 서로가 잘 타협할 수 있는 것에서 제휴와 동맹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양보하면서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불합리적이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정하고 조율한 상태에서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취업으로 보면 괜찮은 수준의 회사에 합격한다. 또 합격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펜이나 도구를 다루는 일,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목을 받게 된다라거나 나의 평가가 높아진다라거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나를 우러러 봐주는 사람들, 지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불편함,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모두 정리됨으로써 더 앞으로 나아가 진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라고 보여져요. 즉, 변화나 발전이 가능하고 나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행운이 될 도구나 행운이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우 카드. 자, 여우는 얍삽하고 똑똑하죠. 굉장히 영리하고요. 상황을 잘 파악한 후에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행동을 합니다. 그 여우는 공동체예요.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끔찍하게 아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위한 어떤 행동도 있지만 내 사람이 아닌 경우엔 신경도 안 쓰죠. 이렇게 행동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면을 쓰고 행동해야 될 것이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단호한 가면, 친절한 가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잘 설득하는 것도 되고 나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당장의 이익이나 편안함, 쉬운 것, 뭐 어려운 것 이런 거 가리지 마시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보는 눈이 있나 봐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쌓아야 된다. 평판이 좋아야 된다. 주변 사람들과 잘 화합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같이 성장하는 일이 있다. 이런 쪽이시라면 더욱더 나의 가면을 잘 장착하는 것이 좋고요. 그 상황에 맞는 가면을 딱딱 써주시는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오늘은요. 좋은 소식만 본다.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있는지 또 어려운 일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다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좀 조심하면 좋은지 이것을 중점으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봐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리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 거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운이 따라오는지, 두 번째, 나쁜 운을 만드는 행동은 무엇인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소드 기사와 여황제. 와, 반대되는 카드가 이렇게 등장을 했죠. 자, 소드 기사는요. 결정한 일의 끝을 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 무언가를 결심함과 동시에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획 세우고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진한다, 질주한다. 이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명확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달려나가요. 소드 기사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확신이 있는 상태이고요. 올바른 판단으로 강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나의 계획을 이루려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좋은 운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운이 따라주기 때문에 일이 막힘없이 풀린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운이 좋아지는가를 본다면 망설임 없이 나아갈 때, 최단 루트로 목표를 향해 돌진할 때, 문제거리가 있다면 비판하고 빠르게 잘라낼 때 운이 따라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쁜 운을 만드는 행동. 여황제예요. 여황제 상황을 보면 벼도 있고 계곡도 있고 숲도 있고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이 긴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자원이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적당하게 하려는 태도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손을 놓는 건 아닌데요.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충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좀 게을러질 수도 있고 추진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큰 성과를 내려면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욕구를 잘 이겨내서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말고도 두 번째로 조언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여왕제는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막 품어주고 이해하고 어떤 잘못에도 관대하게 넘어가 줍니다. 따끔하게 혼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품에 안고 키웁니다. 또 여황제는 혼자 일궈내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간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근데요, 반대로 소드기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이고 과감하고 저항해요. 이처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보다는 나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고 다소 일방적이고 냉소적이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딱 잘라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딱딱하게 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이해해 주거나 누군가를 품어주고 관대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잘 나아가고 있을까? 이것대로 나아가고 계시는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현재 상황에서 힘 카드가 나왔네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있다.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있어요. 버텨내고 있어요. 관계 카드도 많이 나왔죠. 자, 여왕제처럼 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아, 여왕제 막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죠. 그들의 어떤 문제되는 부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나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힘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 어려운 과제, 장벽이 느껴지는 일을 진행할 때 등장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참고 인내하는 중이고 끈기와 참을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될 때까지 해보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일 것이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 컵기사. 컵기사는 마음을 전하는 인물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행동하고 마음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이 현실 속에서도 먼저 다가가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을 전하려 하고 있고요. 주변 상황과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관계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어떤 목표든 계획이든 내가 원하니까 실행하고 있고 빠르게 달려나가기보단 조심스럽게 좀 더 신중하게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과정과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감정, 정서, 공감에 대해 굉장히 수용적인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나누려 하고 있고 나의 의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있고요. 또 나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드 기사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현재를 유지하고 수동적으로, 수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맞춰주고 들어주고 이해해 주죠.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 소드 3번.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라고 해요. 서로의 의견 차이나 생각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다 맞춰주려 하다 보니 욕구 불만이 쌓이고 점점 예민해지게 되는 흐름입니다. 소드 3번은 이제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때, 또 피로도와 예민함이 높을 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맞춰주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모습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도 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만족보단 어쩔 수 없이 참고 있고 개선이나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서 현재를 빠르게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A의 플랜으로 가려고 했어도 B 플랜으로 변경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바꿔야 돼, 변화를 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과 다른 경로로 나아가는 거 좋고요. 믿고 있었던 걸 한 번쯤은 의심해봐도 좋습니다. 나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현재인 만큼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고 그만큼 힘도 들이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된다란 말이에요. 수정하고 보완하고 관점을 바꾸면서 재설정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길조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나에게 행운의 도구나 행운이 될 행동은 무엇일까 살펴볼게요. 오, 달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밤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되어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밤은 깊숙이 흐르고 고요한 물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안정되고요. 회복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밤이 되면 편안하게 쉬거나 잘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두운 면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두려운지, 또 나를 억압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쫓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생각에 잠기고 사색하며 진정으로 나를 돌아본다면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모든 것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야 행운, 길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알아야만, 또 나의 방향성을 알아야만, 나의 무의식을 알아야만 소드 기사처럼 확신 있는 것에 돌진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무엇이 옳고 틀린지 명확히 해보신다면 나의 가치관이 격변하면서 진정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추면서 안 겪어도 될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나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왜 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너무 연연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나는 나대로 간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거야. 다 비켜. 소드기사는 자신의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잘라내버려요. 그냥 밟고 가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너무 자기 멋대로고 너무 자기 주장대로 이기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좋다. 그래야만 진짜 빠른 흐름, 정체기 없이 쭉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소드기사는 주장해요, 자기 것을. 그리고 자기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갖추고 나아갔었을 때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소드기사처럼 나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스타카드. 완전 방향을 잘 잡게 된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는 저 별을 따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별을 중간에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희망했던 게 실망으로 변하지 않고 확신으로 변한 채 그 별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룰 수 있는데? 이러면 성공인데? 나의 전망은 밝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타카드는 회복, 치유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정말 좋아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정신, 감정, 육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해지고 더 상기되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이든 마음이든 목표든 커리어든 전망이 밝아진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운을 만나게 되면서 일이 더 잘 풀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만 생각하기, 여러분들 목표만 생각하기, 나를 방해하거나 막아내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배제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소식, 축하받을 소식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지 이렇게 다 같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 그대로 읽어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한번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볼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운이 따라오는지, 두 번째, 나쁜 운을 만드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완드시종. 완드시종은요, 생산, 노동, 행동에 집중하는 인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을 변화시켜줄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스스로 행동하기로 결심했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었으니 열정과 열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다만 시종이기 때문에 계획은 있어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는 정도의 결심이 있고요. 행동을 하면서 이 열정을 어떻게 쏟아내야 될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래요. 그럼 뭘까요? 엄청난 계획과 준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시작,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시작이 너에게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운이 따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의욕을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 이것을 갖추었을 때 여러분들 운이 따라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쁜 운을 만드는 행동, 컵 여왕입니다. 컵 여왕은요, 자애로움으로 사랑을 쏟는 엄마 같은 인물이에요. 물이 넘치고 많다라는 것은 감정이 넘치고 흐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관계적으로 너무 가까워질 때 집착과 소유, 애착, 어떤 우울, 정서불안, 변덕스러움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하나에 완전히 몰두되면 냉정함을 잃고 우유부단해지거나 정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오류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감정에 너무 치우쳐지면 안 된다. 두 번째, 현실적인 고려와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의나 연민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선택해선 안 됩니다. 네 번째, 문제 상황과 멀어져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되면 기회를 놓치거나 방향을 놓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열정을 느끼는 것만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완드 시종처럼 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우리 여러분들 초반까지는 좀 가라앉아 있거든요. 뭐 컨디션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여사제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모습이에요. 여사제는요, 내면에 집중하면서 보여지는 것 이면을 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굉장히 신중하게 현재를 바라봐요. 나의 눈에 보여지는 것 외에 저 사람의 속마음, 나의 속마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 상황의 전체적인 운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만, 어떤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티를 내지 않고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거나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선택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예민하게 감지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니 좀 더 골똘히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집중을 요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요즘 하고 있다든지, 세밀하게 무언가를 보고 있다든지, 다루고 있다든지, 또 관계나 심리를 다루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든지,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 잘 협업해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용적인 포지션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정말 많다라고 해요. 이 생각이 많은 이유는 억눌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행동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겠죠. 우울해, 불안해, 두려워, 꼭 이런 감정은 아니더라도 그냥 자주 웃는 일이 없어진다? 무표정일 때가 정말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저 이미 정해진 틀, 규칙대로 움직이면서 현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속마음을 봤을 때 변화가 없잖아요. 그저 수용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뿐,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빠지지도 않다. 그저 지금의 틀을 유지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감이 떨어진다, 또는 무기력하고 권태로워진다. 세 번째, 정체 구간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좋은 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시기를 따져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내가 멈추고 있는 것뿐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과정도 살펴볼게요. 소드 에이스. 자, 소드 에이스는 이성, 사고, 논리
뜻하고요. 그리고 생각이 정말 많을 때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 머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구름 같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미련이 남아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거나 과거의 것들에 조금 생각들이 존재했을 수 있어요. 물론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읽고 지금 내가 염두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질 수도 있고 좀 가라앉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소드 에이스가 등장했잖아요. 이런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인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아주 논리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드는 날카로운 검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거절, 정리, 결단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마무리 짓는다. 또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한다. 뚜렷한 결정으로 모호한 것을 바로 잡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게 되거나 나의 마음속으로 다시는 바뀌지 않을 결정을 내리거나 크게 마음을 먹는 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방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펜타클 4번.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생긴 방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지키는 데만 신경 쓰겠다라는 결정이에요. 누구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함께 가는 것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이 현재를 지키는 선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완드시종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건 변화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면접, 성과로 봤을 때는 긍정이에요. 첫 장시가 할 수 있는 성과가 분명히 있고요. 이 결정으로 인한 성과와 이득이 있다. 그리고 내가 금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득이 생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나에게 행운의 도구나 행운이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오, 구름 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자, 구름은요, 불안, 걱정, 고민, 생각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 먹구름 같은 앞을 잘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행운의 길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많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고민의 계기로 분명하게 바로잡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해요. 정체기와 안정기, 침체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계획을 수정하게 만들고 보완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아, 왜 요즘 막막하고 답답하지? 왜 흐름이 나지 않지? 이런 주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명확성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를 귀 기울인다라는 건 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이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건 앞으로 더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이 생각의 시기를 너무 감정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는 시기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완드시종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가볍게 조금씩 그냥 간단하게라도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완드시종처럼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아, 0번 카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도 불리죠. 0번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채울 수 있고 그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 0번은요.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계획 세우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이후의 대비와 대책은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열망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다.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0번이라는 건 완전한 새로운 시작. 이제 막 스케치를 그려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 너무 좋은 거죠. 어떤 불안, 걱정, 고민 없어요. 그냥 내가 열망하는 걸 따라가니 즐거울 뿐이에요.
이런 시작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그릴 수 있는 시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은 콧노래 부르면서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4번 수랑 2번, 1번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방어하고 수영하기만 할 뿐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한다면 그냥 주변 상황, 사람 생각하지 않고 직진해버리는, 그냥 저질러버리는 그런 시작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좋은 소식, 축하받을 소식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을 보려고 해요.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나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의할 점, 어떤 장애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피해서 가야 되는지를 볼 거고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더 잘 활용하면 좋은지를 볼 거예요. 먼저 볼 거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운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나쁜 운을 만드는 행동은 무엇인지입니다. 오, 0번 카드와 악마 카드. 완전 이렇게 딱 대립되는 키워드들이에요. 집착, 구속. 근데 바보 카드는 뭐죠? 자유. 우리 여러분들은 요 사이에 딱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운을 만들 수 있는 행동, 또 나의 운을 잘 활용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바보입니다. 이건 정말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0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그려갈 수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계획과 방법이 없어도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자유롭게 말을 해야 되고 자유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발을 떼게 되는 그 시작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는 가끔 너무 많은 생각보다는 한번 해볼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때가 있죠. 그저 나 자신의 열망을 따라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 때가 있어요. 이처럼 그 길이 이렇게 낭떠러질 길처럼 보여도 위험한 선택과 방향인 것 같더라도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쫓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반대로 악마, 요 악마는요. 욕망, 집착, 물질 만능주의를 뜻합니다. 현실적인 고려가 너무 많이 돼서 성과나 결과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거나 물질에 너무 집착하게 되거나 또 이중적인 생각으로 모순이 있거나 할 때 등장하거든요. 자신의 현재 감정,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등장을 해요.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집착하게 되고 욕심나게 되고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집착과 욕망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0번으로 가게 되면 돈이 안 되는데, 이 0번으로 가게 되면 안정이 사라지는데, 이 0번으로 가게 되면 헌신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0번으로 가게 되면 잃을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확신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거나 스스로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 그 반대편에 있는 유혹을 이기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너무 결과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선 안 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바보처럼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부터 현재 여러분들 모습에서 악마가 등장해버리네요. 이런 악마처럼 가고 있대요. 앞으로 여러분들 모습에서 악마. 악마는요. 아까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하면 화가 많이 날 때 등장하기도 해요. 아, 열받아. 아, 짜증나. 막 폭발적인 감정, 욱하게 되는 감정, 욕망을 참을 수 없어서 힘들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적인 감정이 있을 때도 등장을 해요. 다이어트 해야지? 뭐가 먹고 싶어. 새로운 목표를 내가 따라가야지? 기존의 안정이 좋아. 이런 식으로 현재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과 불확신이 있을 때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집착하고 집중되고 몰입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을 보니까 해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대요.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한 목표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이걸 배우고 싶어, 이걸 경험하고 싶어, 여기에다 투자하고 싶어, 또 나의 능력을 증명시키고 싶어, 더 크게 성장하고 싶어. 이런 식의 욕구가 지금 가장 크대요. 현실적으로 내가 낼 수 있는 성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현재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금 하고 싶은 상태예요. 근데 이것에 너무 물질적으로 결과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질, 요 펜타클에 여러분들이 집중되어 있다, 집착하고 있다, 열망하고 있다. 과정은 어떨까? 자, 과정을 보면 성과, 결과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왜 성과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실망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과정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모험하고 도전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한 발 떼게 되는 시작이 열리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성과, 성공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바보카드의 관점을 가지고 이상주의자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생각하기보단 일단 해보는 게 좋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너 열망을 한번 따라가 봐. 라고 지금 카드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려움을 감수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번 해봐. 경험이 될 거야. 이때까지는 몰랐던 0번의 세계로 가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하면서 내가 아는 것, 느끼는 게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바보는요, 굉장히 재능꾼이거든요. 속박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는 속성이 있어서 자유롭게 자신을 보여줄 때 오히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끼, 개성, 입담을 보여줄 때 지금 내가 느껴지는 느낌대로 따라갔을 때 성과가 나타나요. 그러니 물질, 결과주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도전과 모험의 관점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가벼운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끌어당겨 줄 것이고 본연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들 기분을 좋게 만들어줬을 때 성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보카드가 어떤 연예인 오디션 이런 쪽 연기자, 배우 거기서 나오면 성공하거든요.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 볼게요. 자, 소드 7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에 미련을 둘 때 집중이 뺏길 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이때까지 얻었던 성과, 장점, 자원들보다는 지금 내 손에 없는 것에 시간을 뺏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앞으로 향하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거나 나에게 있는 문제를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칼을 훔쳐서 달아나고 있죠. 막사에서 이제 칼을 훔쳐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훔쳤다. 불안정한 계획이 있다. 불안한 시도를 한다. 이럴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훔치면 당장은 쉽게 얻어도 좋지만 진지하게 고심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니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훔쳤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감당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당장의 이익이나 편안함, 쉬운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셔야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번,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에게 행운의 도구나 행운이 될 행동 한번 볼게요. 관 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관이라는 것은 죽음, 끝, 엔딩, 사이클의 완료를 뜻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의 질문이 지금 행운의 징조가 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끝내기 위해서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대요. 자꾸 무언가의 미련과 후회가 남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면 방해되고 있는 문제를 종지부 찍을 필요가 있고요. 현재 어려움과 잠시 떨어져서 휴식과 숙고의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런 기간을 지나서 이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들이 바보 카드처럼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바보 카드 이야기를 하는 게 소드 8번과 소드 4번이네요.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극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관계로 치자면 쟤는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쟤는 왜 말을 맨날 저런 식으로 해? 나에게 불만이 있나 봐.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는 것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해석해서 오해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과대 해석을 할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덫에 묶이는 거예요. 나의 심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안 맞을 뿐이야. 생각 차이일 뿐이야. 성향 차이일 뿐이야. 근데 나 혼자서 그 사람을 두고서 비판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며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이 현실을 진짜 액면가 그대로 바라보는 게 어렵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일 때 소드 8번이 등장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바보 카드처럼 행동했을 때 빠져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답답함,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쇠사슬을 딱 끊어버리고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진정으로 휴식하고 회복하면서 나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 제가 계속 물질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좀 더 빨리 볼 걸. 물질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물질만 두고 볼 수는 없는 게 소드 8번과 소드 5번이 들어와 있어서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또 결이 맞지 않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셨거나 짜증이 났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는 불협화음이야. 안 맞는 것뿐이야. 너가 틀리고 내가 틀리고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하고 종지부를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으로 종료가 되면 여러분들도 진정한 휴식, 케어,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쫙 펴고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작이 열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로워지세요. 작은 것에 연연하면 안 돼요. 거슬리는 거, 나를 좀 언짢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